자, 이번 시간에는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력 성분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가지의 응력 성분이 3차원에서는 6가지 독립적인 응력 성분으로 존재를 하고, 2차원에서는 3가지 독립적인 응력 성분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응력 성분이 그 좌표축의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응력 변환 방정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었죠.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수직 응력이 어떻게 바뀌고 또 전달 응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4가지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수직 응력의 합이 항상 똑같다는 거, 그리고 수직 응력이 이제 이런 변곡점이 존재를 하는데 2차원에서는 2개, 3차원에서는 3개의 변곡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전달응력 성분이 0이 될 때의 수직응력 값을 우리가 주응력이라고 하고, 그때 주응력 값이 최대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응력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주응력, 영어로는 principal stres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의는 전달 능력이 0일 때의 수직응력 값으로서 2차원에서는 2개, 3차원에서는 3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때 그 2개 중에 혹은 3개 중에 수직응력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응력 사이의 각도는 90도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응력 변환 방정식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 그린 것이 사실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타우라고 하는 것을 Y축으로 해서 그 변하는 값을 그래프로 그려준 것이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런 원래 좌표축에서의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와 같은 거는 사실은 상수값이겠죠. 원래 주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거는 세타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아웃풋으로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그리고 타우 XY 프라임과 같은 것들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이 방정식이 응력 변환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응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응력에서는 우리가 최소값을 갖든 최대값을 갖든 이 함수의 변곡점일 때 주응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응력이 되는 조건은 결국에는 이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세타 값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것, 즉 변곡점이 주응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세타를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 프라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0이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세타를 우리가 주응력이 될 수 있는 세타 값이라 그래서 프린시플 스트레스의 P를 이렇게 첨자로 해서 세타 P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타 P일 때의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말한 것처럼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는 다 원래 좌표에서 주어져 있던 응력 성분이니까 다 상수값으로 주어진 값이죠. 이렇게 세타 P를 구한 다음에는요, 이 세타 값을 다시금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위에 식에도 넣어보고 아래 식에도 넣어보고 하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식이 조금 복잡해서 여기 대문자 R로 표현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 R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주응력을 하나는 맥시멈, 하나는 미니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식의 형태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를 공통 골격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거를 해준 거가 맥시멈 주응력, 마이너스를 해준 것이 미니멈 주응력이 될 것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주응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전달 능력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
혹은 최소 전달 능력이라는 것도 미니멈 쉬어 스트레스도 구할 수가 있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도 역시 변곡점에서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함수를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변곡점이 미니멈 아니면 맥시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세타를 이제 구해보게 되면은 요렇게 뭐 탄젠트든 사인든 코사인이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일 때의 세타이기 때문에 아까 주응력 같은 경우엔 프린시플이라서 P라는 첨자를 썼다면 여기는 쉬어라서 이때의 세타 값을 이렇게 대문자 S로 첨자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 세타 S 값을 다시금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아까 그 수식에서의 r 값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은요. 우리가 주응력을 구할 때 그 주응력의 이런 각도들 이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역탄젠트나 역사인, 그 다음에 사인 뭐 이런 함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응력은 여기다가 플러스 이거를 한 거고 미니멈 주응력은 요거에다 마이너스 이걸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이제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는 플러스를 했을 때 미니멈은 마이너스를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원래 좌표계에서의 독립적인 능력 성분을 찾고 내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이제 그 수식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차원에서의 주응력 구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요거를 유도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결론이 되는 수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3차원에서는요. 독립적인 능력 성분이 6개가 있죠. 이 6개를 가지고 그 3개의 인베리언트 계수를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수직 능력 값을 모두 합한 게 I1, 이렇게 I2, I3까지 모두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요거를 여기 이제 계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3차 방정식 해가 3개가 있겠죠. 그 3개가 곧 주응력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 example 1은 사실은 2차원 문제예요. 왜냐하면 Z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능력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2차원 문제라서 우리가 앞서서 2차원의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 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영상을 멈춰보시고 그 수식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 수식에 맞춰서도 I1, I2, I3 값을 구해가지고 요렇게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을 세우면 아무래도 이게 2차원 문제였기 때문에 요렇게 쭉 소거가 하나 돼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런 방식으로 해를 구해서 얻은 값과 앞선 방식으로 구한 값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준비한 거는 진짜로 3차원 문제예요. 왜냐면 Z축 성분이 다 0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시그마 Z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3차원에서의 그 주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만 풀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I1, I2, I3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3차 방정식을 해가지고 얘는 사실은 이게 다 정수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풀리지만 여러분 공학력 계산기 솔버를 이용해서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